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인수분해 개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인수분해에 대해서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개념이. 왜냐면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과정을 한번 쓱 훑으면서 이제 수상에서 새로 나오는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인수분해라는 건 우리가 뭐였죠? 그렇죠.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각각의 항을 봤을 때 공통인수가 있으면 가장 먼저 그걸로 묶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얘는 공통으로 x가 있기 때문에 x로 묶어서 요렇게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공통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로 묶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괄호 안에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올 건데 여기는 a가 있으니까 a를 갖고 오고 여기는 0이 아니고 사실 1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4개의 항에 모두 공통으로 있지는 않지만 두 개에서 묶을 수가 있네요. 어떻게? 자, 요렇게는 공통으로 A가 있고 요렇게는 지금 공통으로 B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로 먼저 묶어보면 얘는 C-D 요렇게 들어올 거고 두 번째 B로 묶어보면 요거부터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C-D 요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C-D로 묶어서 우리가 요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인수분해의 기본이었죠.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일단 공통인수로 묶는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공통인수가 없는 대신에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요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그렇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었고 얘도 완전제곱식이죠, 여러분. 얘는 요렇게 들어오는 완전제곱식일 거고 얘는 그쵸. 8x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이제 바꿔 쓸 수가 있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서 합차 공식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그재그 공식으로 했었죠, 여러분. 자, 요거 자리가 없으니까 요로 좀 옮겨와서 해볼게요. 요렇게 있었어. 근데 얘는 딱히 공통인수도 안 보이고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2차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지그재그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x 그 다음에 곱해서 플러스 7이 되면서 더해서는 마이너스 8이 되게끔 만들어야 됐었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곱해서 플러스 7이 되고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7x 해가지고 마이너스 8x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얘는요 중학교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너무 빨라요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얘는 중학교 걸 한번 훑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우고 올라왔던 내용이고요. 이제 수상을 시작하면서 새로 어떤 게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상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처음에 뭘 했죠? 그쵸? 공식을 막 외웠잖아요. 새로운 공식들을. 그래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도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외에도
그렇죠. 또 공식을 이용하는 게 새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똑같아요. 일단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했으면 공통인수가 있는지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통인수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보고 공식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우리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여러분 어떠한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그렇죠.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리를 조금 이쪽으로 와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거에 맞춰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요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봤을 때, 얘도 딱히 이제 공통인수는 없는데, 공식이 있나라고 봤을 때, 세제곱, 공식인 느낌이 조금 오죠. 자, 얘는 다시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8도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요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얘는 요렇게 부호만 바뀌어서 우리가 요렇게 배웠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대로 와주고,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4x 제곱이 오고, 플러스 그 다음 두 개 곱해서 2xy,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거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거는 뭐지?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일단 똑같습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딱히 공통인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공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딱 요 공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길기 때문에 한 번에 공식인가? 아닌가? 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팁이 있는데, 일단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랑 이거. 지금 8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세제곱으로 끝난다는 건, 얘는 이런 공식이 아닐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 자, 얘는 얘도 조금 옆으로 쓸게요, 여러분.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닐까라는 걸 조금 봐주는 거죠. 왜냐면 앞뒤로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전개를 해봤을 때 요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여러분. 처음엔 헷갈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에 플러스 3a제곱 b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6x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3a b제곱이니까 12x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공식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도 얘를 볼게요. 얘도 가만 보면 공통인수는 없고 공식이 아닐까라고 이제 두 번째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얘도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식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번 어떤 공식인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세제곱이 있죠? 앞에 거. 그 다음에 얘도 8이 2의 세제곱이죠, 여러분. 근데 앞에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공식일까라는 걸, 그쵸? 요거가 아닐까라는 걸 또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우리가 전개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부호도 뿔마로 가고 있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공식이 맞다면 어떤 거? 요거겠구나 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당연히 지금 그쵸? 뿔마로 3a제곱b니까 똑같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올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공식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도 당연히 공식이 추가가 되겠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제곱 공식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공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남았어요. 뒤에 거 확인하고 우리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공식에 관련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나왔을 때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를 봤을 때 공통인수가 있나 라고 봤을 때 없죠. 그리고 공식이 아닐까를 추리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가 여러분 익숙해지면 얘도 그냥 보자마자 사실 보이기는 해요. 이거 공식이구나. 어떤 공식? 사실은 우리가 기초가 됐던 공식은 요거였던 거예요.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었는데, 자, 보세요. 얘는 전개를 하면 우리가 요렇게 됐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공식인데 살짝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를 이용하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는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죠? 어디 부분이 지금 여기 부분이 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요렇게 들어왔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바꿔가면서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a제곱, b제곱, 그다음 요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4c제곱으로 들어왔던 거고 2ab, 그 다음에 얘 곱하니까 4bc가 됐던 거고 그 다음 요거 곱하니까 4ca로 나왔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사실 이거를 이용하는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똑같은데 여기서 달라졌죠. 그렇다는 건 이 사이사이의 부호가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 차근차근 해볼게요. 일단 A, B, C 해서 이렇게 제곱일 건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요렇게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랑 이거랑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서 마이너스 2bc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서 그대로 2ca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개수가 좀 달라지는 거, 부호가 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완벽하게 우리가 외워져 있어야 기본 공식이 완벽해야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그냥 가장 기본 공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바로 배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볼게요. 얘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얘를 정리하면 얘가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기본 공식은 얘예요, 여러분. 자, 그럼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부호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달라진 그대로 요렇게. 그 다음에 제곱 같은 경우는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와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쪽이 문제가 될 건데 이쪽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두 개를 곱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이미 마이너스 AB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얘는 플러스 A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B랑 C를 곱하면 마이너스 BC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여기도 플러스 B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랑 C를 곱해서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는 조금 다른 형태를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는 인수분해를 배워볼 거예요. 자, 치환 중에서도 첫 번째, 공통부분이 있는 당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얘가 없었다면 곱으로만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었겠지만 지금 얘가 있으면서 곱으로만 나타내져 있는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를 다시 풀어서 다시 묶어줘야 되는데 얘를 다시 전개해서 풀기에는 식 자체가 좀 복잡하고 귀찮죠.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공통 인수까지는 아니어서 묶을 순 없지만 지금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요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얘를 t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a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문자로 하세요. 보통 이제 선생님은 t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면서 전개가 훨씬 쉬워지죠. 잘못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풀어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건데 다시 풀자니 그대로 풀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공통 부분이 있는 걸 활용해서 치환을 해줬더니 이렇게 쉽게 풀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수분해 끝났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t로서의 이제 역할은 다 했으니 t는 내가 편의상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t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넣고 나서 봐야 돼요. 지금 요 안에 있는 식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지금 앞에 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이 1로서. 그래서 끝까지 인수분해는 끝까지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요렇게 해서 얘가 바로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을 해서 풀어주면 훨씬 더 쉽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1차 식이 4개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요 식의 꼴을 우리는 해볼 건데 여러분, 요것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숫자의 합이 상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으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물론 얘도 이 K가 없이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예쁘게 묶여져 있어서 인수분해가 끝난 형태죠. 그런데 이 K가 있으면서 이 식이 지금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 묶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잘못 묶였기 때문에 일단 원래대로 다 풀어주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꼴이죠, 여러분. 지금 얘를 다 풀어주자니 얘도 어때요, 여러분? 그쵸? 너무 귀찮고 복잡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냐?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치환을 하기 위한 목적이긴 하거든요. 숫자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을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랑 묶어줘야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이랑 4랑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랑 묶어줄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쵸 마이너스 1이랑 2를 더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숫자의 합이 같은 것끼리 먼저 묶어서 전개를 해줄 거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먼저 풀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죠. 자 숫자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얘를 전개할 때 얘네 두 개 숫자를 더해서 이쪽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리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 다음에 얘를 또 풀어주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얘도 이제 원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가 보여요? 공통 부분이 보이죠. 요거 x제곱 플러스 x라는 게 공통 부분이 보여요. 그럼 얘를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얘를 조금 더 쉽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개해보면 t제곱 여러분 이거 밑에다 쓸게요. t제곱 마이너스 14t에다가 두 개 곱하면 24죠 여러분? 근데 뒤에 24가 있으니까 플러스 48이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얘도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요렇게 우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인수분해 끝났죠? 그럼 이제 t로서의 역할이 다 끝났으니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돼요. t 대신에 원래 뭐를 넣어줘야 돼? x제곱 플러스 x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넣어주면 요렇게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끝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인수분해가 안 했게 되는지를 보라고 했었어요. 지금 뒤에 건 안 되지만 지금 요 앞에 거는 더 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럼 해줘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완성해서 인수분해를 끝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바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공통 부분이 바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치환을 해서 해주는 거였다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공통 부분이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공통 부분이 보이게끔 우리가 묶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숫자의 합이 모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해서 해주면 공통 부분이 생기면서 이렇게 똑같이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 배워볼 개념은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론 처음 접하는 개념이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기차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잖아요. 복 2차식은 말 그대로 2차식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식이 중복되어 있다. 그러니까 4차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차식이에요. 실제로는 4차식인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꼴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4차식인데 그 4차식 중에서 4차, 3차, 2차, 1차 이렇게 다 있는 4차식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짝수 차수만 4차, 2차, 이거 빵차잖아요, 여러분. 빵차도 일단 짝수로 봐요. 어쨌든 4차, 2차, 빵차 이렇게 상수 요렇게만 이루어져 있는 4차식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복 2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조건 x제곱 문자를 x라고 놓는다면 이 x제곱을 t로 치환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나뉘어질 건데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이거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예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봤더니 안 돼. 그럼 3번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차공식을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설명은 지금 여기서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했을 때 얘가 그쵸? 4차, 2차, 빵차. 그러니까 보기차식이구나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이 x제곱을 반드시 치환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로서 우리가 조금 보기 익숙한 2차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볼까라고 했을 때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감사하게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인수분해 하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가 끝났으니 원래대로 있는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했죠. 안에 넣는 게 또 인수분해가 되면 끝까지 해줘야 된다라고요. 첫 번째 건 안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합차공식으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까지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해서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요, 여러분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치환해서 똑같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데 얘도 근데 어떻게 해야지 뭐 나오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일단 얘 보기차식이구나. 그러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야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환을 해서 쓰세요.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제발 인수분해가 되라 라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 이때는 이제 이 밑에 방법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제곱식을 이용할 거라고요, 여러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라고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는 우리가 보통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아예 다른 거.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냐면 요렇게 요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를 전개해서 t제곱하고 25가 나오는 완전 제곱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t 플러스 5의 제곱이거나 t 마이너스 5의 제곱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완전 제곱식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전개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t제곱이랑 25가 나오는 완전 제곱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바로 합차공식이 되는 걸 선택할 거예요. 합차공식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되는 걸 합차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가운데 걸 보면 돼요. 얘를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5죠. 당연히 우리가 요거를 맞춰놓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t제곱이랑 25는 볼 것도 없고 요 가운데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얘는 10t예요. 근데 실제로는 t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몇 t를 9t를 빼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당연히 여기는 맞을 거니까 볼 것도 없고 t로 돌아가야 되면 플러스 11t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둘 중에 합차공식이 되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두 번째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제곱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플러스죠. 안 된다고요. 뒤에 거 볼 필요도 없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t 대신에 다시 넣어보면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 9 같은 경우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서 합차공식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합차공식 인수분해로. 우리가 합차공식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쵸?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럼 여러분 이거부터 쓸게요. 일단 요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요번엔 요렇게 들어오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해줘야 되지만 지금 더 이상 안 되니 얘가 끝이겠더라 라고 요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지금 처음 봐서 복잡하고 억스러우는 것 뿐이지 별거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찾아서 합차 공식이 되는 것만 골라주면 돼요. 지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거로 선생님이 하나 더 가지고 왔거든요.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얘는 문자가 a인 보기차식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일단 a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 요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뭐를 찾으라고요? 완전 제곱식을 찾을 건데 어떻게? 요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t제곱 플러스 4로 전개가 되는 건 t 플러스 2의 제곱이거나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거만 맞춰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가운데 전개하면 4t가 되죠 여러분. 그럼 3t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가운데 전개하면 마이너스 4t가 되죠. 자 그럼 3t가 되면 플러스 7t가 돼요. 자 요거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슨 공식을 하기 위해서? 합차 공식을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플러스 가능성 없다고요. 그래서 지우고 얘를 체킹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실제로 써보면 t 대신에 원래는 a제곱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요런 식이었던 거잖아요. 요렇게. 자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합차 공식이 보이시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만 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앞에 거 근데 요거부터 쓸게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일단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해줘야 되는데 이쪽도 더 이상 될 게 없으니 여기서 끝.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야 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